정약용은 사람을 보지 않았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준을 보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정약용 선생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그 세월 동안 그를 찾아온 사람은 많았습니다. 동정하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 진심인 척하는 사람, 호기심으로 온 사람.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배우러 왔는가? 이 사람은 진리 앞에서 겸손한가?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그분은 감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원칙을 따랐습니다. 목민심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재주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 재주는 가르칠 수 있으나 마음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목민심서 제1부 2전 6조 중 재주가 아니라 마음, 능력이 아니라 태도, 결과가 아니라 방향. 그것이 그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 곁에는 재능은 평범했지만 배우려는 자세가 확실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황상과 이청, 윤종진 같은 제자들. 그들은 뛰어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배우려 했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았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기준이 그런 사람들을 남긴 것입니다. 기준이 있으니 선택이 쉬웠습니다. 유배지에서 누군가 찾아왔을 때 정약용 선생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기준에 맞는가? 그것만 물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멀리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기준에 맞으면 가까이 했습니다. 여유당 전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리로서 사람을 취하고 소인은 이익으로서 사람을 취한다. 여유당 전서 제1집 경세유표 서문 중 의리,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인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가? 그 기준 앞에서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기준이 있으니 후회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갔고 어떤 사람은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감정으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기준에 따라 선택했으니까요. 내가 옳다고 믿은 길을 갔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원칙을 지켰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심경밀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후회가 없다. 심경밀엄 중 기준이 명확하면 선택에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있으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기준이 있으니 감정도 덜 흔들렸습니다. 유배지는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정약용 선생을 경계했고 몇몇은 무시했고 또 몇몇은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따랐으니까요. 누군가 떠나도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비난해도 그 사람은 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상황이 아니라 기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덜 흔들렸습니다. 기준이 있으니 사람에게 덜 휘둘렸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정약용 선생을 찾아오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물었으니까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만 물었습니다. 목민심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백성의 칭찬을 듣고 기뻐하지 말며 백성의 비난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스스로 떳떳한지를 물으라. 목민심서 제6부 형전 6조 중 사람의 평가는 변합니다. 어제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 비난하고 오늘 비난하던 사람이 내일 칭찬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있으니 스스로를 배신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 선생에게도 유혹은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다. 조금만 굽히면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따랐으니까요. 타협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원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차참묘지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지킨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떳떳함이었다. 차참묘지명 중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인정이 아니라 떳떳함, 그것이 그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그를 끝내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선택을 너무 많은 사람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드셨던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친구들이 부러워할 연봉,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 그걸 따라가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잊으셨던 겁니다. 나는 이게 좋은데 왜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나는 이게 맞는데 왜 틀렸다고 하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상하다고 하지?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배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하나만은 정해도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다. 나는 이런 태도를 지키며 살고 싶다. 딱 하나만요. 그것만 있어도 인생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학문을 하는 것은 현달하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사람다움을 이루고자 함이다. 여유당전서 제1집 경세유표 서문 중 성공이 아니라 태도, 결과가 아니라 방향, 속도가 아니라 자세. 그분이 중시했던 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그분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그분에게 그것은 출세하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떳떳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돕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람다움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 기준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부터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기준은 아주 작은 선택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말에 반응하지 않을지.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못났어?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과거의 당신이라면 그 말에 상처받고 화나고 우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저 말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그러니 반응하지 않겠다. 그게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지.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너 그거 하면 안 돼. 다들 이상하게 볼 거야. 과거의 당신이라면 그 말에 주눅 들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걱정은 고맙지만 내 기준은 다르다. 나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간다. 그러니 휘둘리지 않겠다. 그게 기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대할지. 예를 들어, 당신이 실수했을 때, 과거의 당신이라면 자신을 심하게 비난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항상 실패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기준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나는 이 실수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다시 시작한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말에 반응하지 않을지, 어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대할지,
이것이 곧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 기준을 지켜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 이제 덜 흔들리네. 아, 나 이제 덜 힘들어하네. 아, 나 이제 조금 더 나답게 살고 있네. 기준이 생기면 인생은 조용해집니다. 떠들썩한 세상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이 생깁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 그분은 왜 그렇게 많은 책을 썼을까요? 출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목민심서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내 마음을 펴기 위함이다. 목민심서 서문 중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내 마음을 펴기 위함. 그분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인정을 바라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기준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태도를 지키고 싶다. 그 기준만 있으면 당신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여전히 그를 경계했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유당 전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유당 전서 제16집 중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그분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세상의 평가가 덜 중요해집니다. 칭찬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받아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당신 자신의 기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기준이 있으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분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그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따랐으니까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켰으니까요. 그 기준이 그를 끝내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위로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있는 삶을 시작해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흔들렸습니다. 충분히 버텼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거창한 기준이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한 기준이 아니어도 됩니다. 딱 하나만.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 딱 하나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이런 말에 반응하지 않겠다. 그것만 있어도 당신의 인생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하다는 건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떠들썩한 세상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다만 나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여유당 전서 제1집 중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다만 나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이것이 그분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방향, 속도가 아니라 자세, 성공이 아니라 태도, 그것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